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뒤로 좀 뺐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어떠셨습니까? 예,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예. 가계나 기업이 미래 경제 활동을 할 때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번 위기를 정말로 인식했는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 급등하고 금융시장 금리 급등하고 실물 경제 지금 아주 나쁘거든요. 예. 오늘 또 지금 아침에 9월 산업활동 동향이 8시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 뭐 생산, 소비, 투자 다 감소하고 있어요. 생산, 소비, 투자 전부 다요? 예, 9월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대기업, 수출기업 경기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경제 심리지수 이런 걸 보면은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심리지수도 굉장히 빨리 나빠지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까지는 우리 수출이 증가했는데 내일 뭐 10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데 아마 10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증가율이? 예, 증가율이 예. 작년 동기 대비 아마 마이너스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경제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죠. 예. 이런 걸 정말 인식하고 처방을 내렸는지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서는 긍정적, 그러나 위기인식이 절실했는지는 모르겠다. 정책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는? 경기 부양 규제 안 하죠. 그게 맞죠. 특히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게 뭐 규제안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좀 높여가지고 좀 나누자.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간다는데 규제 하나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안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경기 부양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부동산 대출 규제. 예, 그렇습니다. 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 부분인데, 그리고 뭐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분양가 관련해서도 중도금 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12억 원으로 단위를 높인 겁니다. 그 시점, 방법,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조치입니까? 뭐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조치가 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아, 미약하다 오히려. 시장 반응을 보니까 아주 시큰둥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시장 반응은 주로 건설주의 주식을 보십니까? 아니면 채권 시장을 보십니까? 예, 주식을 건설하는 보고요. 뭐 예치 같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만 뭐 이쪽이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게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부동산 경기를 진단해가지고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음발에 오줌 넣기다. 뭐 이 정도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B국민은행에서 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가 16.1로 이게 100이 넘어야지 매수가 우위고 100 이하면은 매도 우위라는 거거든요. 16.1요? 예. 2003년부터 주관으로 이 통계를 발표하는데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100이 기준점인데 16.1요? 예, 전국 평균 16.1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네. 거의 없죠. 매도할 사람만 많고요.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위축됐는데. 이거는 기존 주택 시장의 매매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주관으로 매수자, 매도자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요. 저도 처음 보는 수치인데요. 주관 지수로 매주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근데 16.2, 100이 기준점인데 16.1이라는 게. 와.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한 1, 2년 전만 해도 110 뭐 이랬었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110이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100이 넘었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10억 초과 아파트, 분양가 대출 좀 상한 인상 이런 거는 이런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LTV 해서 뭐 50% 규제 풀어주기로 했다. 이것도 50%까지는 1주택자, 무주택자는 5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에. 근데
그것 정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결국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집을 주택시장에 참여할 텐데요. 결국은 가격이다. 예, 이만큼은 심리가 떨어졌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 그렇죠. 이거는 그 40%로 그대로 묶어놨어요. 예,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예, 집을 사고 싶어도 예. 예,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지금 40년 만기가 최장 대출 기간입니다. 40년 만기가 예, 있군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16억이 인다면 8억까지 대출할 수가 있거든요. LTV가 그렇죠. 50%니까. 예. 예, 그런데 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 금리가 5%다. 그러면 매월 이자 부담이 386만 원이에요. 386만 원이에요? 그런데 DSR 40%를 적용하려면요. 예. 이거를 8억을 대출 받으려면 좀 뭐 큰 금액입니다만 월 소득이 964만 원이야 됩니다. 월 소득이? 예. 예, 그런데 지난 2분기 통계청 우리 가구 소득 보니까요. 483만 원입니다. 예. 예. 964만 원이 넘은 거는 약 20% 정도 가구 소득이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뭐 상위 20%만 이 돈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상위 20%도 940만 원 중에 월 소득 중에 한 350만 원. 86만 원. 예. 386만 원? 예, 그러면은 그럼 거의 400만 원이네. 예. 그러면 그 400만 원 주고 나면 한 500만 원 남는다는 이야기. 예, 최고 소득자가 상위 20%. 상위 20%. 예. 그렇게 해야 16억짜리 아파트를 8억 원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 예. 40년 만기 대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금리는 몇 퍼센트로 계산했어요? 5% 가정했습니다. 5%면 굉장히 싼 건데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이게 2020년 8월 달에 2.4%였어요. 한 그랬죠. 2년 전에. 예. 예,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평균이 4.8%였고요. 예. 아마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하고 아마 더 5에서 7% 정도까지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랄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산 가격을 보고 예. 그 아파트 가격을 보고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라버렸으니까요.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한 6%라고 보면 예. 지금 현재. 근데 미국이 최근에 외신 보니까 7%까지 갔더라고요. 주담대가. 예,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주에 7.2%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도 심각하게 지금 주택 경기가 이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 경기를 볼 수 있는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것들이 월별로 발표되는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미국 집값이 사실 우리 집값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한 105% 정도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201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보니까 무려 135%는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네. 예. 예. 사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렌트, 그다음에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됐고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아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MBS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갔는데 예. 우리는 지금 뭐 평균 5% 6%라는 거는 예. 우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예, 뭐 당장 지금 이번 주 미국에서 FOMC 열려가지고 11월 또 금리를 인상하고요. 그렇죠. 아마 0.75% 시장에서 인상할 것이다. 그게 아직은 주류의 의견입니다. 예. 예, 그리고 12월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예. 예, 우리는 그 11월 24일 날 또 그게 올해 마지막이죠. 예, 우리는. 예, 거기서 이제 최소한 0.25% 뭐 0.50% 올리게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LTV 뭐 규제 안 하였지만 DSR 규제하고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그렇죠. 예, 쉽게 집을 살 가능성이 좀 낮은 거고요.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 집값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사실 금리보다는 경기예요. 예, 그런데 그 산업활동 동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경기가 한번 그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요, 1972년부터 11번 경기 순환을 겪었는데요. 예, 경기 사이클. 예. 평균 19개월 수축 국면이었어요. 19개월이면 예. 2년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것보다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거는 수축 국면에 들어선 이유 그러니까 후행력이기 때문에 좀 있다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수축 국면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9개월 이렇게 지금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게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9월까지는 올랐습니다.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9월까지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 10월부터 좀 늦게 발표가 되니까요. 아마 10월 데이터는 11월 말에 발표하는데 11월 말 발표될 10월 데이터 보면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꺾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서야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이 문제가 아니고 2024년까지도 이런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금리나 대출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오르고 대출 금액이 축소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6개월, 12개월 통계 분석해 보면은 금리보다는 경기가 집값에 더 영향을 줍니다. 집값에는.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점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발 이 채권 시장 불안 때문에 했었고 그때 그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민간 펀드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랑 같이.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RP를 지금 매입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은행 RP도 매입해 주고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게 국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한증권이었는데요. 이거를 은행채나 그다음에 우리가 한정 같은 공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더 빌려주기로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시장의 상황이 3개월짜리 뭐 80일짜리 뭐 이런 거를 짧게 지금 빌려주는 사람도 불안하니까 짧게 빌려주고 그거를 아주 고금리로 심지어는 서울 요지에 지금 부동산 PF 하는 쪽도 한 12%라고 하고 춘천시도 이 사태 일어난 다음에 13%로 빌렸다는데 그게 전부 단기거든요. 몇십 일짜리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니까 내년 한 1월이나 2월까지 버텨보자. 그러면 혹시 금리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금리는 내년 가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라는 게 미래 경기를 미리서 반영하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FOMC 미국이나 한국은행이나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뭐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요.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높지만은 물가가 11월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는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서 시장 금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나 우리 경기나 뭐 미국이 3분기 플러스 성장했고요. 우리는 뭐 3분기까지는 계속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4분기는 소비 투자 별로 안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뭐 상반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부의 정책은 경기 부양으로 확실히 방향을 전환한 것 같다. 그러나 약간 시장에서는 미약하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언발의 오줌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부동산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도 뭐 계속 오르니까 여러 가지 규제책을 냈는데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는 초저금리 상황이었죠. 세계적인.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경제 변수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꺾이는 게 연착륙하면 좋은데 사실 그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뭐 주가가 경착륙한 것처럼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 정책.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선. 그렇더라도 이 하락 추세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락 추세는 바꿀 수 없다. 어느 정도 부작용, 뭐
연착륙은 유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책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게 금융위기는 막아보자 뭐 이거죠. 금융사의 위기가 전염되는 거는 막아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우리 은행들 별로 나쁘지는 않아요. 예. 뭐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거 1분기 통계를 났는데 0.17%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아직도 낮은 수준이니까 뭐 시스템 위기, 금융 위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예, 그런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은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이 소비의 주가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예, 금융회사 대출도 뭐 70% 이상이 뭐 부동산 대출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어떻든 뭐 연착륙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보다는 규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예, 그렇다고 규제를 풀었을 때 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인가. 이거 경제상 그럴 염려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요. 근데 규제를 푼다는 거는 주로 이제 금융 쪽에 규제를 푼다는 것이고 돈을 예. 더 푼다는 것인데 예. 한국은행은 금리를 0.5든 0.25든 계속 올리고 예. 그게 이제 연말이든 연초든 뭐 멈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뭐 자극할 수 있다. 이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 안정 목표 그다음에 예, 물가 안정 두 가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한국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죠. 물가는 높은데 금융 안정을 시켜야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 돈을 풀면은 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국의 이 정책 금리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가 3%인데요. 예, 실제 그 콜금리 단기금리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또 돈을 한수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뭐 흔히들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한국은행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양립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국토교통부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적 금융위 측면 말고요. 투기 규제 지역 완화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시장이 너무 식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들은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지구랄지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요. 예. 이거는 뭐 정책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지금 사실은 지방 일부는 다 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이든 서울까지도 다 풀어야 된다. 예, 저는 뭐 그렇게 풀어야지. 예. 이게 그나마. 예, 경착륙 안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건 그동안 그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해야죠. 혹시 이렇게 풀었을 때 집값이 다시 오를 수가 있는가. 예, 그런 우려가 나와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금리, 대출, 그다음에 경기 이런 걸 고려하면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런 규제를 안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값이 오르는 추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차갑게 식어 있다. 이런 지금 그렇습니다. 진단이십니다. 예. 경제합시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0월 3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